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 들리나요? 대답 좀 해주실래요? 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확인을 해야죠. 오케이. 10시 2분. 자, 10시 3분쯤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녹화 버튼 눌렀을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3분 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돔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밤 10시 무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채널 평택촌돔 TV 그리고 평택촌돔 홈페이지에서 이원 중계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냥 듣기만 하겠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녹화 방송도 제공하니까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리스트에 보이는 분들만 불러볼게요. MIC681님, 레드트리님, 공학박사님, 9900님, 깐누니님, 돈나무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방송 진행을 하면서, 뭐, 커피도 한잔하고, 아니면 시원한 음료수도 한잔 하겠습니다. 요즘 목을 좀 혹사했더니, 좀 뭐랄까, 좀 건조한 편이에요. 네. 아유, 이쁜 분들만 참여하셨네. 깐누리님, 혜정님, 함지훈님, 네. 반가워요. 오늘은 뭐 평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방송 순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 순서는 뭐 평일하고 똑같습니다. 평소하고 시황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종목 브리핑 좀 해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홍보 해드리겠고, 네 번째는 추천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겠고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11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입장하시는 좀 분들이 좀 약간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날씨가 괜찮았죠. 저도 오늘 나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12월 중순 이후에 스케줄이 많은데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황, 두 번째 종목. 그래서 이제 시황은 오늘 5분 시황 플러스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농도 짙게 섬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역시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드리겠고, 그리고 홍보는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 사이트에서 준비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주도 하나 드리겠는데, 아마 추천주 오늘 추천하는 거는 기준가대로만 하시면 아마 수익이 날 겁니다. 자, 먼저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을 좀 할게요. 시황의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시황의 핵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오늘 고점이 반등 고점이냐 단기 고점이냐,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플러스 마감은 했어요. 그런데 윗꼬리가 좀 더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음봉의 크기가 뭐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윗꼬리가 좀 더 길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캔들을 논할 때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제일 나쁘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온 날 있고 음봉이 나온 날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도 있더라고요. 양봉은 딴 거 아니에요. 시가보다 높게 끝나면 양봉이고요. 음봉은 시가보다 낮게 끝나면 음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봉이라도 이 몸통형이 있고 윗꼬리가 달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몸통형이죠. 예, 누가 보더라도 몸통형 음봉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음봉은 음봉인데 위아래 꼬리가 비슷하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그게 시가보다 더 낮게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고점에서 나름 밀렸다. 그리고 시가보다 낮게 끝났다. 왜? 음봉은 낮게 끝나는 거니까. 자, 분봉 보시겠습니다. 맞죠? 시가가 여기에요. 여기. 고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맞죠? 시가보다 낮게 끝났죠. 시가보다.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겠죠? 그리고 고가에서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일봉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코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좀 더 긴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시가가 여기에요. 고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뭐 시가보다 아주 심하게 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가보다 살짝 아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을 거고 고점보다 밀려서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코스피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 트렌드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한 달 내내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한 달 내내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과거에 2000년도까지 2001년 이후부터는 거의 트렌드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2000년도까지는 코스피 코스닥이 좀 따로 놀았거든요. 그때 사실 코스닥이 좀 과열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트렌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어느 한쪽은 한 달 내내 올라가는데 어느 한쪽은 한 달 내내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코스피만 봐도 트렌드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내일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고점이 반등 고점이냐 혹은 단기 고점이냐 이거는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오늘 평소보다 선물에 대해서 목표를 좀 높였어요. 402.00포인트에 매도 진입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상구 7 이탈했을 때까지도 청산 안 했어요. 왜? 목표가 상구 6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청산을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1.5에서 2포인트 먹고 청산해요. 그런데 5포인트, 그러니까 여기가 수익이 5포인트 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도 안 했어요. 왜? 목표가 여기였기 때문에. 무려 6포인트였습니다. 6포인트 같으면은 150만원 수익이에요.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한 계약에. 왜 그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이 고점이라고 봤어요. 다만 이게 반등 고점이냐 단기 고점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저는 고점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 고점은 뭐냐?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이거는 반등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은 뭐냐? 하락하다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뚫어져 버려요. 이러면 단기 고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렌드가 다릅니다. 여기서 걸렸다. 그러면 다시 깨지는 거죠. 여기서 걸렸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조정받았다 올라가는데 지금 굉장히 평평해요. 굉장히 평평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반등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반등 고점이면 다시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단기 고점이면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올라가는데 두 가지가 변수예요. 반등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기서 단기 고점 가능성의 그 요소가 뭐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워낙 좋아요. 자, 반등 고점 요소는 뭐냐? 미국 플러스 오미크론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보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워낙 좋거든요. 네, 워낙 좋아요. 너무 좋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꾸물꾸물 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억하시죠? 이제는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올라갈 거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말대로 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보면은 코스피가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기 고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밀렸다가 다시 뚫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이 기록됐어요. 근데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밀리겠죠? 어느 정도.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밀려요. 그러다 다시 동그라미를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등 고점의 요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하고 오미크론인데 나름대로 미국 시장은 예측이 좀 되겠죠? 어느 정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게 예측이거든요. 분석도 안 하고 예측하면은 점치는 거죠. 그거는 예측이 아니에요.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예측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미크론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를 다녀온 목사 부부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낭패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미크론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치고 이건 배제하고 미국만 봅시다. 자, 다우존스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해외 증시가 어떤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네요. 네,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해외 차트를 보면 일단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지난번에 저점이 눌림목 하단에서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한번 제대로 눌림목이 있었죠. 그리고 딱 거기까지 밀렸다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나스닥은 다우존스보단 강해요. 그래서 지난번 저점이 살짝 조정받는 시점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나스닥은 덜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이 구간까지, 이 지수까지 밀렸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조금 더 위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고점을 다시 뚫어주기는 쉽지 않다.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쉽지 않다. 확률상 여길 다시 뚫어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되겠죠. 나스닥은 이 라인. 왜 그러냐, 지금 오미크론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좀 만지작거렸거든요. 인플레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너무 과도했거든요. 자, 트렌드를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대박이죠? 장난 아니에요. 더 길게 볼까요? 그러니까 올해 기록했던 고점이 역사상 최고점이었다는 거예요. 다우존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최고점. 금년 최고점이 아니라 역사상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사실은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갔죠. 다우존스가 11월 8일이 고점이었어요. 11월 8일. 나스닥은 11월 22일, 뭐 거기서 거기죠. 어쨌든 11월 중에 고점 찍었는데, 이게 거시적 트렌드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가격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을 때는 보통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는 아시죠? 물가를 안 잡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물가가 5% 뛰었어. 1년 뒤에. 그럼 1년 뒤에 105만 원 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월급이 오른 게 아니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성장을 좀먹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뛰면 명목 소득이 뛰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변수에 해당하는 오미크론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첫 번째, 안 그래도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는 게 상수예요, 상수. 당연한 거예요, 상수. 오미크론은 변수.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뚫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루 더 갔다 밀리든 내일부터 바로 밀리든 일단 미국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팽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단기 고점 요소는 뭐냐. 삼성전자가 워낙 좋다는 거예요. 기세가 뭐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반등 고점 요소는 뭐냐. 미국이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엔 부담스럽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고. 오미크론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건 정말 예측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팽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오늘 기록한 고점이 이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반등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유보한다. 만약에 2900이 깨지면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등 고점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만약에 단기 고점이라 그러면 2900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수가 밀릴 때 2900이 깨지나 안 깨지나 요것만 좀 지켜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장중 기준과 종가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장중에 2900을 언젠가 깨고 종가도 깼다. 이러면 확실한 거예요. 반대로 장중에도 안 깨고 종가도 안 깼다. 이러면 이것도 확실한 거예요. 근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장중에 2,900원 깨졌어. 근데 종가에는 안 깨졌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100포인트 이상 무너지면은 이거는 저는 오늘 고점이 반등 고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기 고점이 아니라. 이게 단기 고점이 되기 위해서는 2,900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반등 고점일지 단기 고점일지 나도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2,900이 깨지면 이거는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등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영향주는 삼성전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음봉 나오나 했는데 결국 오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오늘 고점하고 저점 라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볼까요? 여기에요. 오늘 고점하고 저점 라인 딱 걸려요. 뭐에 걸리느냐? 지난번 단기 고점 섹터에 딱 걸려요. 그리고 8월 11일, 12일, 13일 무식하게 매도했던, 이때 얼마나 많이 매도했는지 모르죠. 3일 동안 그 당시에 공매도가 350만 주, 외국인 매도가 6,600만 주였어요. 무지막지하죠. 3일 동안 공매도가 350만 주 나오기 쉽지 않아요. 3일 동안 뭐 보통 많이 나와야 150만 주, 아니면 보통 뭐 한 7, 80만 주? 그 정도거든요. 근데 3일 동안 공매도가 350만 주가 나왔어요. 무려. 그리고 외국인이 딱 3일 동안 6,600만 주 던졌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이 하루에 매수나 매도 할 때 이제 우리가 순매수, 순매도라고 표현하죠. 작게는 1, 200만 주, 많아봐야 한 4, 500만 주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3일 연속 매도가 나왔다고 해도 보통 때 같으면은 뭐 3일 연속 매도가 나와도 한 3, 400만 주 정도. 정말 심각하다. 그럼 한 1,200, 300만 주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무려 6,600만 주 나왔어요. 그때. 딱 걸려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음봉이 한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게 더 갈 땐 더 가더라도. 근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 지수는 뭐 내일부터 꺾이든 아니면 하루 더 가고 꺾이든 어차피 다시 꺾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끔하게 어떤 불안 요소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도가 더 심하냐 약하냐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네거티브적인 측면으로 봐야 돼요. 포지티브는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대로 약간 좀 포지티브로 봐야죠. 왜? 기세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뭐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투자회사들도 좀 그렇고 시점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시점이.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여기서 찬양을 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면 말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도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는 게 찝찝하다는 거죠. 사실 금년 고점으로 비하면은 많이 내렸지만 작년 저점에 비하면 엄청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통 관찰하는데 그거를 초보자들이 몰라요. 20년에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외국인 매수 매도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혜정님, 광수님, 함지훈님, 공학박사님, 바오님, 깐누리님, 극성목이님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이 사고 팔면 개인으로 잡혀요. 여러분이. 근데 함지훈님이 떼돈을 벌었어. 그래갖고 우리나라 투자회사를 차렸어.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관으로 잡혀요. 그런데 공학박사님은 아유 이거 뭐 우리나라에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법인이 우리나라가 아니야.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싱가포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회사를 차렸어. 그런데 영업을 한국 사람들한테 해서 펀드에 돈을 모은 거야. 그래서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5번 한번 눌러주세요. 똑같은 한국 사람 돈인데 그 투자회사가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외국인이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성전자 당연히 좋죠. 그리고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오늘 고점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부딪힐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대략 어떻게 보느냐 5% 게임이라고 봐요.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오늘 774였죠. 어제 딱 보합이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77,400원 딱 어제 종가였어요.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합. 그래서 여기서 요 가격에서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하루에 뭐 올라봤자 1, 2% 떨어져도 1, 2%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 이상 올라가거나 5% 이상 내려가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은 참고가 될 만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종목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오미크론 관련해갖고 섹터별로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좌측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 더 넓힐까요? 예. 좌측에 보시면, 시즌부터, 프리시즌 바이오까지가 진단 관련 섹터예요, 진단. 그리고, 오텍부터 GH 신소재까지는 음압병동 관련 섹터. 그 다음에 ECS부터 소프트 캠프까지는 이제 재택 근무. 인성정보, 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는 이제 원격 진료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셌던 섹터가 어디냐? 바로, 오텍부터 GH 신소재까지 이게 음압병동 관련주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이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셌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ECS부터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 인성정보부터 요게 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은 이제 윌비스부터 해서 오른쪽에 이퓨처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택배 배달 관련주들, 포장주들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좀 섞여 있어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료방송 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세팅해 놓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오미크론 관련돼 갖고 악재가 나오면 여기서 돌고 돌아요. 왜냐? 어제도 7,000명이 했잖아요. 7,000명. 그래서 이쪽을 도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순환매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관련해서 환자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목사 부부가 사고를 쳐가지고, 예,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지인을 통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인이 뭐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해서 좀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저는 한동안은 그게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환매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텍부터 GH 신수제까지 이게 맨날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우정바이오도 매출 조정 받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날라갔죠. 그죠? 맞잖아요. 우정바이오도. 그리고 GH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GH 신소재도 갑자기 날라갔잖아요. 네, 매출 조정받고. 마찬가지 원리로 어차피 오미크론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 여기서 돌고 도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세팅을 해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대충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당분간 요 섹터만 보세요. 그러니까 딴 거 볼 필요 없고 이 안에서 어차피 걸려요. 이 안에서. 그리고 뭐 무슨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뭐 무슨 테마는 많아요. 사실 제가 다 이거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요게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이에요. 네, LG 이노텍부터 뭐 대성 파인터까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섞여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FT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에요. 요게 전부 다 현재 화면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가 버티면 이것들은 가거든요. 근데 지수가 안 버티면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미크론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좋으면은 NFT 관련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길목 지키기 하면 언젠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모아놓은 거거든요.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주. 근데 이거는 지수가 좋거나 말거나 오미크론 관련된 악재만 터지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단기 매매하세요. 그래서 한 10% 정도 보고 짧게 뭐 장중에 대응하든 아니면 뭐 일봉 매매로 한 30% 먹는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홍보를 하면서 좀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할게요. 평소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 시간인데요. 홍보는 딴 거 없고요. 여기서 보시면 1월 1일부터 서비스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인상되느냐? 1개월이 5만 원이 인상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봉준생생은 6만 원인데 5만 원이나 6만 원이나. 그래서 현재가 55만 원인데 1월 1일부터 60만 원이 됩니다. 1개월 기준으로. 근데 대신 3개월 이상 결제하시는 분들은 10% 할인 가격을 드립니다. 예, 10% 할인 가격. 그래서 오히려 3개월 이상 결제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싸요. 예, 일부러 이렇게 해드렸어요. 지금은 3개월이 165만 원이에요. 그런데 1월 1일 이후부터는 1개월은 인상이 되지만 3개월은 10% 할인되니까 더 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여러분들이 결제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도 새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요금으로 여러 번 결제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주식 전문가를 22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해넘기면 23년째인데, 저는 1세대 주식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1세대.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세계 최장기진이에요, 제가. 뭐, 무슨 뭐 요즘 경제 TV 여기저기 나와서 이렇게 좀 까부는 애들 많잖아요. 초보 전문가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실래요? 이거 팩트입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하고 방송 출연이 21년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국경제TV 제가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지금 방송 출연하는 애들이 보면 새카만 후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지 한 2, 3년 되는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그런데 주식 전문가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호라는 거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이클을 타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컨디션이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 묘한 게 뭐냐면은 회원 수가 늘어나고 매출이 많이 나오면은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져요. 제가. 반대로 회원 수가 줄고 매출이 줄잖아요. 그럼 컨디션이 나빠져요. 20년 동안 누적된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회원 수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쉽게 돼요. 근데 반대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쫓겨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가 어때요? 최고점보다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있어요. 당연히 회원수가 줄겠죠. 거의 지수하고 연동이 돼요. 제 사업은 어떤 특성이냐면, 여러분들이 식당 차리는 거랑 달라요. 식당을 차리면 한 달에 100만 원 벌게 뭐 많이 벌어봤자 150만 원. 거의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안 그래요. 전달에 100만 원 벌었다가요.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다시 또 그 다음 달에 200 벌고요. 엄청나게 기복심해요. 이 지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올해 봄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신용카드사에서 이 증권 사이트는 분할 결제가 안 돼요. 1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활부가 안 돼요.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줄고 3개월, 6개월을 현금은 되는데 카드가 안 되니까 매출이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쫓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요. 유료회원들 지금 듣고 계시죠? 여기서 추천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이거 내가 기가 막히게 추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규주가 상장 첫날 내가 추천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과거나 현재 유료회원들 맞습니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상장 첫날 추천한 경우가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근데 상장 첫날 추천한 거예요. 왜? 이거 간다고 확신한 거죠. 예. 아실 겁니다, 아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16,350원에 추천했었는데, 절반을 던질까, 다 던질까 고민해도 다 던지고 그 다음날 잡다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170% 올라갔어요. 170%. 여기까지 나왔으면 20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번 그게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단기에 며칠 만에 170%씩 나는 거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쫓기는 거야. 그리고 오늘 지금 유료회원들 1번 한번 눌렀어요.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과거나 현재 유료회원님들
1분 한번 눌렀어요, 지금. 왜냐면, 예. 저는 추천주가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요. 보통 하나. 많아야 두 개요. 오늘 제가 중기 하나, 단기 하나 추천했어요. 중기 하나, 단기 하나. 중기는 오늘 결국 안 잡혔어요. 근데 단기 추천주가 뭐였냐?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50원 차이로 놓쳤어요. 유료연들이 증인이 50원. 16,000원을 걸어놨는데 16,050원 찍고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집중력이 나쁘진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걸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제 마음 몰라요. 저는요, 남한테 조언을 주는 입장이고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수익 내줘야 되는 압박감이 엄청나요, 제가. 그 사기꾼들 양아치들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하루에 5개, 10개 추천하잖아요. 20개 추천한 놈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올라간 것만 떠들죠. 근데 난 안 그래요. 진짜 압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수익 내주려고 작정을 했었다가 절반 던질까 전부 던질까 고민하다가 다 던지고 그 다음날 잡자 했더니 날아간 거야. 만약에 절반만 던졌어도 여기서 170%까지 나왔으니까 대충 해도 100% 먹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오늘 고점까지 200%. 그러니까 이거를 11월 11일 12일 딱 해서 놓치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좀 마음이 좀 쫓겼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쉽게 말하면은 프로야구로 말하면 연장 한 15회까지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진 거야. 그럼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가요.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작심하고 종목을 찾은 거예요. 저는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추천하잖아요. 오늘 저녁 때 다 이미 다 차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장중에 추천한 경우도 있지만 미리 다 찾아내요. 어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또 준비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데 집중력은 2% 부족한 게 아니라 1% 부족해. 1%.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지금 종목 발굴이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료연들이 알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단기 종목 이거 하나였잖아요. 혜정님 맞죠? 지키리님 맞죠? 깐느니님 딱 하나. 많지도 않아. 근데 내가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해. 네, 답답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한번 단기 뭐 한 20, 30% 아니면 뭐 중기 한 100%짜리가 한 번만 터져버리면 제 사이클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홈런 타자가 이렇게 약간 뭔가 좀 파울 홈런이나 때리고 막 헛스윙 하다가 예, 제대로 하나 걸리면 그다음부터 쭉쭉 나가잖아요.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1월에 요금 인상도 있고 또 제가 지금 노력도 하고 집중력이 높아졌는데 운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지키리님, 깐느니님 아까웠죠, 혜정님? 50원 차이가 뭐냐고. 50원 차이가 차라리 한 500원 차이였으면 이해하잖아요. 아, 나도 막 미친 줄 알았어요. 종목 추천이 많긴 해, 내가. 하루에 하나인데 뭘 하나. 아, 내가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제 마음 몰라요.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요 한 2, 3일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양아치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는요 심할 때는요 200개 중에 하나로 압축해요. 50개 중에 보통 하나로 압축해요.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압축 추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 추천하잖아. 하나. 50개 중에 하나, 심할 때 2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까지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봤더니 내가 쫓기는 거야 지금. 예, 지수가 무너지면서 회원수가 줄고 또 카드 활부 결제가 안 되니까 1개월씩만 결제하다 보니까 매출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신뢰하시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된다면
많이 유료연들 가담해 주시고 최대한 좀 장기 결제해 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추천이 뭐였었냐, 자, 중기 1 플러스 단기 1이었어요. 근데 중기 놓침, 요것도 웃음밖에 안 나와. 1차 매수가 터치 후 반등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지키리님, 깐누리님. 아니 거짓말 같아 진짜. 딱 밑에다가 걸어놨는데 딱 찍고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단기 한 종목 뭐였냐,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중기는 보통 하나가 잡히면 한동안 추천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50원짜리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걸 어떻게 기다리냐고. 16,000원에 걸어놨는데 잡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딱 가는 거 보고 마음 비었어요. 아휴, 놓쳤구나. 고작 50원. 한옥가 차이야.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 그래서 허전하니까 하나는 잡고 가자.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현대바이오예요. 현대바이오를 안 되겠다, 잡자. 26,500원에 매수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가 대비로 보면 300원 낮게 끝난 겁니다. 300원 낮게. 그러니까 2% 좀 안 되는 평가 손이죠. 한 1.8%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추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6,000원에 6,500원에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보다는 무조건 높게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시간의 단일가 때문에 그래요. 현대바이오가 시간의 단일가가 어떻게 됐냐? 5.73%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는 26,200원에 끝났는데 시간의 단일가가 무려 5.73% 상승해서 27,700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26,500원에 내일 여러분들이 걸어보세요. 잡히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장중에 26,500원에 잡았어요. 사인 내서. 근데 종가는 26,200원에 끝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의 단일가가 똑같이 26,200원이다. 그러면 내일 쉽게 잡을 겁니다. 26,500원이. 근데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것도요, 거래대금이 94억이에요. 보통 시간의 단일가가 94억인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무려 94억. 그래서 어쨌든 유료회원들은 26,500원에 잡았다, 이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은 26,500원에 내일 잡히면 좋고 아님 말고.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그럼 왜 이걸 추천했냐? 간단해요. 어차피 이거 가요. 지금 뭐 오미크론이 부스터샷 접종하면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에요. 아직까지는. 특히 우리나라.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관련해서 뭐 부스터샷을 접종했을 때는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인데 이제 부스터샷, 그러니까 1, 2차 맞고 이제 쉽게 말하면 3차죠. 그것 때문에 오른다는데 그건 미국 얘기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뉴스 나오면 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올라갔던 것들 보세요. 자, 지금 보이시죠? 보시면은 오늘 음압병동 관련주들 오텍, GH, 신소재까지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중증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ECS, 소프트 캠프까지, 요게 이제 그 재택근무, 그 다음에 인성정보부터 유비케어까지가 이게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쉽게 뭐 확진자가 뭐 갑자기 1,000명, 2,000명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최고 기록 7,000명 세웠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또 이게 있거든요.
예, 경구 치료제 임상 이상 계획을 내년 1월 말께 신청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건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요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지난번에 잘 보세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예. 그랬다가 그 다음날 절묘하게 아랫골이 달리면서 터치됐다 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 65,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한때 66,300원 그러니까 65,000원 넘어갔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밀린 거죠. 근데 여기서 급등했다가 조정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이제 재료가 나와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어차피 순환매가 된다고 봐요. 사실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731은 쉽게 말해서 무료 방송용이에요. 무료 방송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저 혼자 보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 혼자 보는 거예요.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랩지노믹스, EDGC 뭐 있잖아요. 현대바이오. 이것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지 안 올지 저도 모르죠. 그래서 26,500원 전후에 잡으시고 손절가 한 5% 정도 보세요. 안 잡힌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유료인들은 잡았으니까. 잡았다는 거. 그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해성산업 일부가 이제 제가 뭐랄까 어쨌든 50원 차이로 놓치니까 막 돌겠더라고요. 유료인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엄청 노력한다는 건 느껴지죠. 집중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간발의 차이잖아. 그죠? 간발의 차이 진짜. 거기서 한 번만 터지면 될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네, 한 번만 그냥 홈런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 쭉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제 저녁 한 6시쯤에 찾아난 거예요. 어제 저녁. 오늘 아주 그냥 작정하고 추천한 거예요. 이거 가거든요. 근데 저는 해성산업 1호가 왜 아깝냐? 내가 정말 환장하는 게, 여기 보시면요,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합치면 몇 종목인 줄 아세요? 2385 종목이에요. 종목 수가. 여기서 보시면요, 오늘 양시장에서 상한가 간 게 딱 3개예요. 딱 3종목. 그러면 무려 795개 중에서 1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희박한 확률인지 아시겠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385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딱 3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그러면 얼마나 내가 지금 이거를 집중하는지 아시겠죠? 공감하십니까? 5번 한번 눌러보세요. 795개 중에 하나 꼴이에요. 상한가가.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좀 아쉽죠. 50원 차이. 나 정말 50원 차이. 이럴 때 되게 허탈해요, 솔직히. 황실님도 내 스타일 알잖아요. 100개, 200개 중에 하나로 압축하는 내 성격. 그 쓰레기들처럼 막 하루에 5개, 10개, 20개 추천 안 하고. 그래갖고 마음이 좀 그래요. 어쨌든 한번 터질 거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고요. 엄청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집중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딱 끝나고 나서 딱 아까 샤워를 하고 나가서 이제 산책한다고 갔다 왔는데 막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거야. 아니 2385 종목인데 종목 수가 탈랑 3개 상한가 795개 중에 하나. 근데 어제 저녁 때 찾은 게 바로 이거 단기 하나 딱.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땐 현대바이오도 갈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 들어가 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너무 좀 사설이 길었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11일 날 이거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날라가서 한
10일 정도 막 약간 패닉이 있었어요. 화딱지 나는 거야.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때도 하나 추천했어요. 기억나죠? 깐느님 맞죠? 딱 한 종목 추천한 거야. 5개, 6개가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 이거 추천했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쫓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냥 사설이 이러는데 그래서 요즘 마음이 약간 좀 그래요. 제가 솔직히.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이제 마감하겠고요. 현대바이오 내일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